안녕하세요. 두미두미입니다. 오늘은 입체감 있게 채색하는 법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저번에 간단하게 그림자 넣는 법에 대해서 말을 했었는데, 이제 다른 분이 이제 그 영상이었는지 잘 기억 안 나지만, 이제 하이라이트 넣는 법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빛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고 그림자가 있으니까 빛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만 따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와 그림자를 한데 묶어서 입체감 있게 채색하는 법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어려운 방법은 아니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 스타일에, 본인 그림 스타일에 잘 맞는다 싶으시면 쓰셔도 되고, 아니라면은 그냥 한번 해보고 그냥 좋은 경험이었다 이렇게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제에 쓸 일러스트를 대충 그렸고요. 이제 일러스트를 그릴 때는, 이제 인물을 그릴 때는 항상 요 대머리로 그린 후에 머리 볼륨을 올리고, 그 다음에 눈, 코, 입을 잡고 머리 이 볼륨을 넣어야지 인체 삐꾸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렇게 식으로 그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요게 좀 선이 뭔가 이상하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선을 마음에 안 드는 곳을 잡은 다음에, 보통 이 창에 퀵 액서스를 누르면은 이 세트 1에 메쉬 변형이 들어있거든요. 이 메쉬 변형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씩 이렇게 키워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조금씩 키워줍니다. 그러면은 얼추 괜찮아졌죠. 일단 요 정도만 이제 해두고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레이어 1, 레이어 2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 놓은데, 레이어 2는 색이 다르게 칠해지는 부분만 따로 그어 놓은 거고, 레이어 3은 이제 기타 디테일을 레이어 3에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 3에다가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그려 넣어 줍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요. 디테일을 이제 그려 넣어 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밑색을 칠해 주는데, 요 참조 레이어 이거 설정을 해준 거를 인식을 해주는 요 참조 레이어용 저는 이 페인트 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른 레이어 참고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보조도구 복제한 다음에 이거를 그냥 참조라고 만들어주세요. 참조 라고 해준 다음에 이 세부 옵션을, 요거를 참조 레이어, 그리고 벡터선 중심선에서 채색 중지, 영역 확대 축소는 해제, 요걸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밑색을 깔아주는데, 저는 이제 요 참조 해놓은 게 있으니까 요걸로 하겠습니다. 요 금발머리로 할 거니까요. 금발머리로 이렇게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틈새 닫기를 너무 올려두면은 이렇게 한 번에 잘 안 칠해지거든요. 그래서 틈새 닫기를 그때그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칠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피부색을 칠해 주는데요. 이게 조금 평소보다 진하게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효과 넣는 법을 보여드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머리카락 색을 다시 이제 넣어주고, 자, 요렇게 그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여기 요 밑색을 넣었죠. 그런 다음에 요 밑색을 넣은 상태에서 일단 투명 잠금을 해줍니다. 투명 픽셀 잠금을 해주면은 지금 채색을 한 데 말고는, 지금 채색을 한 데는 색이 칠해지만은 채색을 안 한 데, 투명이었던 데에는 이렇게 색이 칠해지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투명 픽셀 잠금인데 일종의 마스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깔아주신 다음에 이제 에어브러쉬를 선택하는데, 이 에어브러쉬의 세부 옵션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스크린과 더하기 발광을 써요. 그래서 요거를 에어브러쉬를 복제를 해서 저는 스크린, 그리고 요 스크린이나 그리고 요거를 다시 더하기 발광 이런 식으로 설정을 바꿔서 씁니다. 그래서 일단 원래대로 스크린으로 놓고 이 빨간색으로 해둔 다음에 이렇게 밝게 빼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불투명도를 많이 낮춰놨나 보네요. 그래서 너무 빨개서 좀 색이 안 빠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요거를 핑크색 쪽으로 이제 해놓은 다음에 살짝 전체적으로 빛이 받을 것 같은 부분을
이런 식으로 살짝 빼줍니다. 빛을 받을 것 같은 부분이요. 그리고 이제 요 사이 에어브러쉬로 요 금발머리에 그림자색을 칠해 주셔야 하는데, 요 피부색을 선택 범위 색역 선택 피부색을 찍고 요거를 손을 좀 내려줍니다. 그래서 취소, 선택 범위 색역 선택 피부색,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합쳐 주시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넣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시고요. 요거를 영역을 반전시켜 줍니다. 선택 범위 반전. 그래서 요 에어브러쉬로 머리카락 영역을, 예, 금발머리인데 핑크색, 진한 핑크색으로 이렇게 그림자를 넣으면 상당히 그 뭐라 해야 되나, 화사해 보여요. 그 갈색으로, 금발이니까 노란색이니까 갈색으로 그림자를 넣으면은 상당히 좀 칙칙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붉은 계열로 넣으면은 그런 칙칙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일단 깔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밑색을 대충 깔아줬죠. 그 다음에 이제 세이브 한번 해주시고 요거를 새 레이어를 만들고 클리핑을 걸어주고 이걸 곱하기로 해준 다음에 50으로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감싸칠하기 툴로 머리 그림자를 넣어줍니다. 이제 크게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크게 넣어줍니다. 크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대로 크게 넣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수작업이라면은 조금씩 쌓아가면서 칠을 해야 되지만은 디지털 작업이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확 놓고 그거를 이제 살살 긁어가면서 빼주면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줘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려하게 색을 일단 입혀줍니다. 그래서 피부색은 상관하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입혀줍니다. 이게 예시니까 좀 빨리빨리 해야 돼서 이게 강좌다 보니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넣어주시고요. 이게 크게 넣어줍니다. 크게 이렇게 크게 넣어주고요. 이렇게 거칠게 넣어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요거를 이제 살살 까내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고요. 여기에서 요걸 잠깐 눈을 감기고 선택 범위 색역 선택 피부색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로 올라와서 요 피부색인 부분에 요 올라온 요 그림자를 지워줍니다. 대충만 지워주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또다시 그림자를 넣을 예정이니까요. 일단 요 머리카락 그림자를 이제 다시 제대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넣어줍니다. 피부색을 넣어주고요. 얼굴 그림자는 그래도 좀 신경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넣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피부색이 너무 빨갛죠? 그러면은 다시 선택 범위, 여기로 내려와서 선택 범위 색역 선택 노란색을 찍어준 다음에 여기로 올라와서 피부색과 어울리는 좀 화사한 색으로 이제 바꿔주고, 지금 여기가 애매하게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 펜으로 대충 얼굴 쪽의 피부색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투명 잠금을 해주고, 투명 잠금을 안 해주면은 이 사달이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투명 잠금을 해주시고 이렇게 피부색을 하는데
붉은기가 너무 빠져서 오히려 이상해 보이네요. 이 정도가 낫겠네요. 붉은기가 너무 빠졌는데요. 요 정도가 좋겠네요. 약간 분홍 소세지 같은 느낌이라, 그래서 요 정도 살색이면은 괜찮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 넣어주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기술 들어갑니다. 그래서 투명 잠금을 다시 풀어준 다음에, 이거 번짐 툴, 기본 번짐 툴도 괜찮아요. 여기에 번짐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번짐 툴을 선택을 하고, 이거를 이제 부드럽게 빠졌으면 하는 곳을 이렇게 흐려줘요. 흐려줍니다. 대충 흐려주면 돼요. 이거를 전부 다 말끔하게 빼버리면은 그림이 뭐라고 해야 되나, 탄력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전체적으로 흐리멍텅해져요. 그래서 좀 각을 살려줘야 될 땐 살려주고, 풀어줘야 될 때는 풀어주고, 그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을 좀 살려줘야 될 땐 살려주고, 풀어줘야 될 땐 풀어주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것의 입체가 좀 면이 부드럽게 꺾이냐, 완만하게 꺾이냐, 급커브로 꺾이냐의 문제고,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손끝을 선택합니다. 손끝을 선택하면 이렇게 물감을 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듬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 결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싹싹싹싹 살려줍니다. 이런 어색한 부분들을 다 잡아주면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 다 깎아줄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정교하게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다루기 좀 어려우실지도 모르는데, 익숙해지면은 되게 편한 툴입니다. 이런 식으로 깎아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손으로 물감을 문지르면은 쓱쓱 밀리는 것처럼 이렇게 깎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싹싹 깎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싹싹 깎아줘요. 그래서 실제 원고할 때는 훨씬 더 정교하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저는 예시로 보여드리는 중이라 대충 하고 있는 감이 없잖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좀 더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제 좀 덜 들어갔다, 아니면 좀 어색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요거를 축소해서 봐서 너무 과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거기를 에어브러쉬를 투명으로 설정해서 색을 빼주는 거예요. 너무 과하다 싶은 부분을, 너무 뭉쳤다 싶은 부분을 색을 살짝 빼주는 겁니다. 살살 전체적으로 너무 진하지 않게요. 이런 식으로 빼줍니다. 그런 다음에 요것을 다시 투명 잠금을 해준 다음에, 제가 잘 쓰는 브러쉬가 있거든요. 이 브러쉬가 어떤 브러쉬냐면, 이런 식으로 색을 칠하면은 힘을 주면은 색이 칠해지고, 힘을 빼면은 문대기가 되는 툴이에요. 그래서 칠하고 문지르고 하면서 굉장히 붓터치를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툴을 한 다음에 이제 머리결을 본격적으로 넣어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진한 분홍색을 올려준 다음에, 여기서는 아예 빨간색 정도가 좋겠네요. 이렇게 빛하고 요 머리하고 경계지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살려주는 겁니다. 입체감이 나도록. 이렇게 살짝 경계선을 이렇게 도드라지게만 해주는 거예요. 뭔가 더 있는 것처럼 보이게요.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해주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시 신규 레이어하고 클리핑을 걸고, 스크린이나 더하기 발광을 해도 되는데, 적당히 밝게 할 때는 스크린 정도가 좋아요. 그래서 스크린으로 요 감싸칠하기를 해서 여기 머리 빛을 넣어줍니다. 밝은 옐로우가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머리 빛을 하이라이트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부터 묘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밝은 데부터 묘사를 하면은 그림을 그려도 끝이 안 나가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그래서 어두운 데부터 확 잡고 그 다음에 밝은 데를 그려야지 그림이 중심이 딱 잡히면서 그림도 빨리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적당한 곳에다가 툭툭 놔주는 식으로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 더하기 빼기 하는 식으로 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적당히 넣어줬다 하면은 이제 에어브러쉬로 조금 이 밑에 부분을 지워줍니다. 왜냐하면은 빛이 요 위에서 오니까요. 요 아랫부분은 약간 잘 그렇게 선명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요 밑에 부분은 살짝 지워줍니다. 살짝 지워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번짐 툴로 이 윗부분을 살짝 번짐을 주면 됩니다. 살짝만 번짐을 주면 돼요. 너무 확 눈에 띄면은 곤란할 부분만 이렇게 살짝 깎아줍니다. 살짝. 그래서 이거를 머릿결 전체에 부드럽게 얼마나 잘 넣느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저는 예시를 보여드리느라 좀 과하게 넣기는 했는데 이렇게 이제 넣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색 보정을 보셔야 되는데 좀 뭉쳐 있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요거를 펜으로 설정해서 투명색으로 한 다음에 요것을 이렇게 깎아줍니다. 요 그림자를 지금 동영상 녹화를 하면서 이거를 그리느라 선이 좀 빨리빨리 안 따라오네요. 포맷을 했는데도 이러네요. 이게 클립 스튜디오가 확실히 무겁긴 한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깎아내 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2단 명암밖에 안 나왔는데 3단, 4단 명암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하면요. 왜냐하면 색의 대비 자체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머릿결을 전체적으로 부분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머릿결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긁듯이 넣어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방법이 일단 있고요. 조금 더 복잡하게 넣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좀 제가 봐도 지금 급하게 하느라 좀 난리가 났고요. 여기에서 다시 이제 넣자면은 요거를 편집 선색을 그리기색으로 변경. 전체적으로 이제 색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색을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이렇게 피부색을 넣고 이 피부색에 요 스크린 에어브러쉬 선택한 다음에 붉은색이나 아니면은 핑크색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 얼굴에다가 스크린을 입힙니다. 그래서 붉은색이라서 또 너무 진한가 보네요. 이런 식으로 스크린으로 살짝 빼줍니다. 그라데이션을. 이게 흰색으로 하는 것보다 좀 자연스럽거든요. 이렇게 입체감을 살짝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 에어브러쉬 핑크로 이렇게 홍조를 눈과 뺨 주변에 홍조를 살짝 넣어주고 입술 주변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일단 넣어준 후에 이 주변색을 찍어서 이 입술 라인을 정돈을 해줘요. 입술 라인 끝 라인만 정돈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요. 그래서 이 에어브러쉬를 스크린이 아니라 더하기 발광으로 바꿔준 다음에 노란색으로 해서 여기에 하이라이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요 뺨에 여기에 약간 이런 식으로 넣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하이라이트를 콧잔등에 이렇게 살짝 넣어줘도 되는데 요거는 좀 너무 과했고요. 이런 식으로 살짝 넣어주는 정도로 피부가 좀 윤기 있어 보이죠. 그래서 기본 밑색을 깔고 거기에 그라데이션을 살짝 깔아주고 그 다음에 그림자를 넣고
그래서 여기에 다시 그림자를 넣어서 보면은 스크린이 아니라 곱하기, 그래서 여기에 그림자를 넣습니다. 감싸칠하기를 선택을 하고 제가 피부 그림자로 넣는 색을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진하죠? 이렇게 낮춰준 다음에 이거를 아까 말한 요 번짐 툴로 적당히 여기는 각을 살려주고 여기는 풀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투명 잠금을 해주고 에어브러쉬로 진한 색을 이 경계선에다가 살짝 올려줍니다. 그럼 어때요? 이게 뭔가 되게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부색을 좀 윤기나는 사랑스러운 느낌이 나게 그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체적으로 일단은 넣어라. 전체적으로. 그래서 요것을 다시 요 상태로 두고 선택 범위, 색역 선택, 요거 선택 범위, 색역 선택, 노란색 지역을 한 다음에 에어브러쉬로 붉은 머리를 좀 더 크게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크게. 그리고 이제 요 머리 위를 레몬색으로 이제 깔아주고요. 어때요? 아까 여기저기 조잡스럽게 넣은 것보다 이 편이 훨씬 더 괜찮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감싸칠하기를 올린 다음에 금발머리에 그림자를 크게 넣어줍니다. 이거를 곱하기로 해주시고요. 왜 자꾸 크게를 강조하냐면은 이게 그림을 웹툰은 모바일로 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완성본을 보는 거, 독자들이 완성본을 보는 거에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대해서 자꾸 이게 찔딱찔딱 하고 있으면은 그림이 축소해서 봤을 때 굉장히 그 그림자라던가 그런 게 좀 찌끔찌끔 들어있어서 안 예뻐요. 그래서 일단 크게 넣어주라고 하는 게 이래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투명색으로 해서 요거를 처치해 주고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에어브러쉬를 투명색으로 해서 그라데이션을 내줍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 번짐 효과를 내서 좀 부드럽게, 얼굴 주변은 좀 부드럽게 까주고요.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주니까 훨씬 더 아까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들어간 것보다 훨씬 나아 보이죠? 이렇게 크게 들어간 게. 이게 아마 서비스 되는 웹툰이라고 치면은 보여질 때는 요 정도밖에 안 될 테니까 이 정도로 크게 넣어야지 보기에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해 보여요. 그리고 이 스크린도, 이 하이라이트도 이런 식으로 크게 들어가야지 깔끔합니다. 그래서 감싸칠하기를 하고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제 적당히 일부분을 까주고 번짐 툴로 적당히 이렇게 좀 뭉친 부분을 풀어주고 이 둥근 펜을 투명색, 그러니까 지우개를 설정해 준 다음에 요 결대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머릿결 느낌이 나게. 그런 다음에 이게 좀 모자란 느낌이니까 더하기 발광으로 바꿔줄게요. 훨씬 더 빛나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에어브러쉬를 투명으로 삭제로 지우개 모드로 바꿔서 이렇게 살살 지워줍니다. 이 브러쉬 농도는 저는 12일로 되어 있죠. 10에서 15 정도로 두고 하거든요. 이런 후보정을 볼 때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전체적으로 훨씬 괜찮죠. 그리고 요 그림자 레이어도 요 정도 해주고요. 그래서 요거랑 어때요? 이쪽이 손을 별로 안 뒀지만 이쪽이 훨씬 더 나은 느낌이죠. 그래서 무조건 많이 세벼 팠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그림을 어디까지 그려야 하는지 좀 일단은 한번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서 이건 너무 투머치하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빼기가 시작되는 거죠. 일단은 확 던져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디지털 작화니까 그게 돼요. 물감 부어놓고 거기서부터 빼는 게 가능하죠. 근데 수작업은 그게 안 되니까 조금씩 살금살금 올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작업 하던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살금살금 그림을 그리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좀 그림을 빨리 그릴 수가 없고, 그리고 그림을 빨리 못 그리면은 이래서 주일에 연재하겠나라는 현타가 오고, 결국은 이제 그 굉장히 그 몸이 고생을 하던가 아니면 어시를 많이 고용을 해서 지출을 좀 하더라도 퀄리티를 유지하던가 해야 되거든요. 여러모로 둘 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이게 잔머리를 쓸 수 있으면은 쓰는 편이 좋거든요. 그리고 쓰라고 있는 기능이니까 쓰는 게 좋아요. 우리가 불법적으로 이걸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쓰라고 있는 기능을 활용하는 것 뿐인데, 아예 뭐 꼼수다 저렇게 해서 뭐 작가라고 말하고 다니는 게 부끄럽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기능을 제대로 잘 쓰는 것도 기술이고 작가의 노하우입니다. 저는 제 노하우를 지금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왜냐하면 저는 혼자서 그 독학하면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일을 안 겪었으면 해서 저는 제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다른 분들도 이것보다 저렇게 했더니 더 괜찮다더라, 그런 제보글이 올라오면은 저는 그걸 또 흡수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서로 상호 교환이 되는 거죠. 저도 또 얼마 전에 새로운 기능을 또 알아서 역시 나도 이 클립 스튜디오를 다 아는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웹툰 채색은 크게 해라. 크게. 그리고 밑색에다가 그라데이션을 살짝 주면은 이게 별로 손을 많이 안 썼는데 손을 많이 간 것처럼 보이게 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은 웹툰 채색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채색을 했는데 어떻게 해도 이게 색감이 따로 논다 하시는 분은 색상 닫지를 깔고 이 세 레이어를 색상 닫지로 해주시고, 저는 전체를 핑크톤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 선택을 하고 부어 넣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쭉 이제 살짝 내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핑크톤이 한 번 올라가면서 지금 밝아졌거든요. 그래서 더 파란색으로 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래서 파란색을 지금 올려봤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림에 푸른기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나요? 차이가 좀 더 확 나려면은 요 정도는 해야겠네요. 지금 그림이 이게 웜톤에서 쿨톤으로 확 바뀐 게 보이시죠? 그러면서 느낌이 전체적으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색상 닫지 레이어로 전체적으로 색감을 후보정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색감에 통일감이 없다는 거는 이 색깔 저 색깔이 전혀 다 따로 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색감이 따로 놀지 않게 하려면 수작업에서도 이 머리카락에 들어간 색이 피부에도 들어가 있고 입술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야지 이 색감이 서로 통일감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색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 옷색에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색에서 흰색하고 검은색은 색이 아닙니다. 그 임의로 물감이 있어서 흰색, 검은색하고 하지만은 미술에서는 흰색과 검은색은 빛과 그림자예요. 빛과 그림자. 그래서 색깔로 안 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색에 이 피부색을 칠하고 머리카락 노란색을 칠하고 그 노란색에 같은 계통인 갈색으로 칠하지 않고 지금 핑크색으로 색깔을 입혔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색깔이 3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3개.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인 색이 노랑이고 그 노랑을 살려주는 게 이제 핑크색이 된 거죠. 근데 이 머리에도 핑크가 들어가 있고 그림자에도 핑크가 들어가 있고 지금 피부색에도 핑크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언뜻 보면 다 다른 색으로 보이지만 각자 서로의 색이 조금씩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작업으로 해보면은 확 와닿거든요. 왜냐하면은 빨간색 물감에 노란색을 섞고 파란색 물감에도 노란색을 섞고 어느 비율로 섞으면은 같은 따로 노는 빨강과 파랑이 노란색을 조금 섞어준 걸로 통일감이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볼 수 있으면 수작업 수채화든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색감이 어떻게 해도 안 잡힌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색상 닫지 레이어를 올리고 이렇게 진한 색으로 올리는 게 좋습니다. 너무 밝은 색으로 올리면은
이렇게 색이 전부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진한 색을 올려서 이렇게 살짝 섞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따로 노는 색톤이 확 잡히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굉장히 예쁘네요. 그래서 여튼 빛과 그림자와 덩어리감 잡는 법, 그리고 이제 그 명암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까지 얘기했는데, 명암을 넣었을 때 그림이 지저분해 보인다 하면은 그냥 과감하게 넣지 마세요. 명암 안 넣는 웹툰 작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명암 안 넣었다고 독자들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명암을 안 넣는 대신 선을 조금 더 정성스럽게 그리거나 인체 대생을 좀 더 똑바로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과 어울리는 그림체이기만 해요. 그 내용하고 그림체가 어울리는 게 중요하지, 그림체만 막 미친 듯이 따로 놀면은 안 되거든요. 왜 이토준지 그림체에다가 그 야옹이 작가님이, 그 네이버에 있는 야옹이 작가님이 그리신 여신강림 같은 내용을 이토준지 작가 그림체로 그린다고 생각해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토준지도 잘 그리고 야옹이 작가님 스토리도 괜찮은데 두 개가 합작이 되면 완전히 괴작이 되죠. 그건 그거대로 좋아할 사람이 특이한 취향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튼 글과 그림이 서로 어울리고 밸런스만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 작가로 데뷔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일정한 퀄리티를 낼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돼요. 이게 작가로서 활동을 하려면, 특히 웹툰 작가로 활동을 하려면은 빠른 시간 내에 일정한 퀄리티로 그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아주 고퀄리티로 뽑아낼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근데 웹툰 작가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퀄리티를 올리려고 하면 할수록 어시스턴트 도우미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본 작가분들 중에는 내가 되고 싶어, 그 작가님이 지금 최근에 어시스턴트를 6명 쓰고 있는 거를 제가 후기에서 봤습니다. 이제 그 퀄리티를 내려면은 역시 그 정도 어시는 써야죠.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야옹이 작가님도 어시가 4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은 도움 누구누구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퀄리티의 작품을 내시는 분은 그만큼 많은 어시들, 인력들이 들어가서 완성이 된 거여서. 근데 지망생일 때는 혼자 할 수밖에 없으니까는 그 퀄리티를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그림이 허접해 보이지 않으려면은 일정한 퀄리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컷은 잘 그리고 특정 컷은 대충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림의 밀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풋내기로 보이거든요. 근데 못 그렸더라도, 그림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일정하면은 그냥 그건 작가의 개성으로 받아들여요. 그게 그런 사람이 심리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제 말을 들으시고 다른 웹툰 작가들 분들이 그린 거를 이제 보면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장황하게 됐는데, 이게 빛과 그림자를 한꺼번에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말로만 들어서는. 그래서 꼭 직접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은 그냥 듣기만 해서는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그 보고 따라하고 그거를 해봐야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는 꼭 제 영상을 보면서 실습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광고 30초만 봐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30초 이상 봐주셔야지 저한테 광고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은 영상을 꾸준히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계속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봬요. 감사합니다.